네, 안녕하세요. 빵필름의 빵감독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이라는 것을 이제 개설을 하고 영상 제작과 관련해서 다양한 또 지식들이나 정보들, 또 제가 그동안 제작해오면서 경험했던 어떤 노하우들, 어떤 요즘 이제 꿀팁이라고 하죠. 이런 팁들 공유해보고자 이 채널을 개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팀원들하고 이 채널의 이름 뭘로 할 것인가 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저희는 이제 빵셔틀이라는 이름으로 채널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지식, 정보, 노하우 이런 것들 셔틀해드리는 빵셔틀. 앞으로 많이 이제 공유, 구독 눌러주셔서 제작에 대한 노하우들이나 팁들을 많이 올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촬영의 현장들 혹은 기회가 된다면 여러 현장들도 한번 올려드려 볼 생각이고, 좀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요즘 이제 영상이라는 것이 이제 과거처럼 어떤 특정 집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이제 개인에게 굉장히 다방면으로 쓰일 수 있는 소재와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한 또 니즈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언제 손쉽게 혹시 이제 처음으로 영상을 시작하신다 하더라도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계속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이제 봐주시면서 또 필요한 것이나 혹은 또 원하시는 것들은 이제 댓글로 알려주시면 최대한 그것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라서 일단 제가 제목은 거창하게 달았는데, 일단 영상이란 것이 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과거에 비해서 일단 영상이라는 제작에 대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죠. 그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카메라를 비롯한 촬영 장비의 단가가 많이 낮아졌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성능은 향상된과 동시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이 되어졌고, 과거에 6mm 테이프나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로 이제 변모하면서 저장에 대한 이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고, 많은 분들이 생활 속에서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그것을 또 만들어서 서로 이제 나눠보고 공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이제 세미나에 가서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서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영상학과 교수님께서 이제 나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촬영 현장에서 카메라 감독이 있고 촬영 감독이 있고, 거기 이제 퍼스트, 세컨, 서드라고 해서 이제 조수격 3명이 이제 붙어서 팀별로 촬영팀이 꾸려졌었는데, 물론 이제 지금은 그것도 유효합니다만, 학생들이 요만한 미러리스 카메라 하나 들고 핸드짐벌에 이렇게 올려놓고 쫄쫄쫄 다니면서 영상 찍어서 그럴싸한 LUT 색감 조절할 수 있는 것들 딱 올려서 이게 영상이야, 영화야, 내 작품이야 이렇게 하는 세대를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 못 하시는 이제 현업인들도 계시지만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카메라의 본질 혹은 촬영의 본질, 편집의 본질은 바뀌지 않겠죠. 노출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이론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변치 않는 어떤 그런 전통적인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구현해내는 방식이나 예전으로 따지면 예산이나 돈과 관련된 어떤 이런 인력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많이 컴팩트해지고 스마트해졌다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아마 지금까지 정지를 안 누르시거나 뒤로 가기 안 누르신 분들은 아마 영상에 분명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텐데, 그분들은 어쨌든 어떤 카메라를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되고 혹은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고, 쉬워지고 가벼워졌다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어떤 궁금증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서 올라가는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서 그런 궁금증들을 많이 해결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현업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과거 저도 기본적으로 영상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그런 타입으로서 이제 시작하면서 겪었던 어떤 시행착오들이나 궁금한 것들을 더 가려운 것을 잘 긁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영상 제작을 하기 위한 니즈들이 다양해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어쨌든 오히려 그런 선택의 다양성이 넓어지다 보니까 뭘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려움들도 사실 많은 것들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 제작을 위한 한 3단계로 나눠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이제 차츰차츰 더 세그먼트화해서 거기서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추후에 다양하게
다뤄보도록 할 예정이에요. 뭐 장비의 리뷰일 수도 있고, 뭐 편집의 툴에 대한 활용법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기획 단계에서의 어떤 기획법일 수도 있고, 촬영법이나 뭐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제가 정해놓진 않았지만 그때그때 좀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하나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영상 제작을 위한 준비, 첫 번째는 일단 내가 무엇을 찍을 것인가예요. 찍고자 하는 것이 영상의 뭐 장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종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무엇을 찍고자 하는가, 최종적인 아웃풋을 어떤 형태의 영상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카메라, 편집에 대한 방법,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것들이 이제 다를 수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요즘 이제 여행 영상 많이 찍으시잖아요. 내가 여행을 다니면서 영상을 찍고 그 영상을 이제 편집해서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혹은 우리 아기를 뭐 이렇게 찍어주고 싶다, 혹은 뭐 가족들, 연인들, 이런 인물을 위한 영상을 찍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뭐 풍경을 담고 싶다, 혹은 뭐 콘서트나 공연 이런 영상들을 찍고 싶다, 뭐 아니면 뭐 뮤직비디오들 할 수 있고, 단편 영화들이나 내가 속해 있는 회사나 어떤 단체에서 광고를 제작하고 싶다,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싶다. 근데 영상의 종류가 다양하고 분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찍을 것인가가 정해져야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뭘 선택할지, 어떤 편집 형태를 이제 활용을 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게 될 텐데, 내가 무엇을 찍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영상에서 기획 단계에서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의 제작 단계를 총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사전 기획 단계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가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촬영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포스트 프로덕션, 후반 작업 단계, 우리가 이제 편집이라고 할 수 있는 말하는 그 부분, 보다 전문적인 분야에서 뭐 CG나 VFX 같은 전문적인 분야가 들어가겠죠. 근데 어쨌든 이 과정은 영상을 아무리 간단하게 만들어도 꼭 겪게 되는 과정이고, 이 중에서 뭐 하나를 빼먹는다 이런 거는 뭐 사실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특별히 이 프리 프로덕션에서 내가 무엇을 찍을 것인가, 그리고 찍게 된 걸 결정했을 때 어떤 기획을 단계를 거칠 것인가를 이 고민이 없이는 사실 좋은 촬영과 좋은 편집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담고자 하는 게 무엇이고 어떤 영상을 제작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프로덕션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카메라 선택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어떤 카메라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기도 해요. 내가 뭘 찍을 건데 어떤 카메라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셔야지, 그냥 어떤 카메라가 좋아 이러면 비싼 카메라가 좋은 거죠. 네.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 있는 어떤 걸 찍을 것인가, 무엇을 찍을 것인가가 정해지면 이 카메라 선택에서도 좋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아까 말씀드린 여행 영상을 찍을 건데 이렇게 막 큰 카메라, 시네마 카메라 들고 갈 수 없잖아요. 여행이라는 건 저도 이제 다녀보고, 저도 영상을 하는 사람이지만 여행 영상이 참 어려워요. 어떤 점이 어렵냐면 뭐 세팅이나 이런 것들도 매뉴얼 모드에 이제 습관화되어 있다 보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 장소, 환경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카메라가 사실 제일 좋은 거겠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좋은 건 사실 기동성인 거고, 그러니까 작고 컴팩트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영상 퀄리티를 내줄 수 있는 카메라가 되겠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찍고 싶다. 근데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포커스에 대한 부분들, 또 노출에 대한 부분들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너 찍을 거니까 잠깐 기다려, 뭐 맞추고 이러다 보면 아이들은 이미 저기 멀리 가 있고, 뭐 공연도 마찬가지, 혹은 또 제작 쪽도 마찬가지, 뮤직비디오도 마찬가지,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떤 이 장르에 따라서 카메라의 선택의 폭이 되게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카메라의 선택도 필요할 것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 이제 많이들 쓰시는데, 지금 이제 이거는 A7S2라는 소니의 A7S2라는 모델이고, 이제 삼성의 비운의 명기인 NX1이라는 모델이고, 이제 저를 찍고 있는 이제 메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소니 FS5라는 모델이에요. 요거는 이제 시네마 캠코더고, 지금 좌측에서 저 찍고 있는 것도 역시 A7S2, 다른 또 바디인데, 일단 사용 용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지금 이제 A7S2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보통 스케치나 뭐 뮤비에도 쓰는 경우가 있고, 보시다시피 지금 소니 바디에 캐논 렌즈를 착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캐논 렌즈가 이제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어떤 영상에서의 오토포커스는 좀 기대하기 힘들죠.
수동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모드이기 때문에 이런 카메라를 가지고서 뭐 VJ물이나 막 뛰어다니는 아이를 찍는다거나 여러모로 이렇게 뭐 좀 다이내믹한 장면들을 찍기에는 좀 어려운 카메라이기도 한 거죠. 대신 이제 얘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고감도 저노이즈라고 해서 ISO를 뭐 상당히 많이 높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두운 환경에서 굉장히 밝은 영상을 최대한 찍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4K가 되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S로그가 되니까 뭐 색보정이나 이런 데도 좀 조금 더 유리하게 찍을 수 있다. 뭐 이런 장점들이 좀 있는데 이런 장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영상에만 써야 적당한 카메라가 되겠죠. NX1 같은 경우는 유저가 많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많이 쓰이는 바디인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화질이 좋고 얘는 이제 오토포커스가 굉장히 잘 돼요. 이제 삼성 바디와 삼성 렌즈를 꼈을 때 오토포커싱이 제가 경험해본 바디 중에서는 영상에서 가장 뛰어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빠른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캠코더만큼은 아니겠지만 미러리스라는 그 장점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포커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짐벌에 올려서 촬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짐벌에 이제 올리게 되면 특수한 어떤 뭐 무선 팔로우 포커스랑 무선 뭐 이렇게 모니터도 연결하고 막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얘는 심플하게 얘만 올려놔도 포커스를 자동으로 맞추기 때문에 짐벌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카메라의 용도에 따라서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따라서 특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바디를 고를 때, 그러니까 카메라를 고를 때 혹은 렌즈를 고를 때 내가 무엇을 찍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영상 쪽은 사진과는 또 다른 점이 카메라의 기본적인 서포트 장비들이 또 이렇게 부가적인 장비들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이 셔터 스피드에 제한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노출에 관련돼서도 빛을 충분히 이제 확보할 수 있는 뭐 조명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빛을 가려줘야 되는 뭐 필터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비들도 이제 밖에서는 모니터가 작으니까 부가적인 뭐 모니터를 단다던가 또 사운드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단다던가 흔들림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짐벌 같은 스테디캠 같은 흔들림을 잡아줄 수 있는 장비도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가적인 장비들도 굉장히 또 많기 때문에 이런 부가적인 장비들을 또 내가 어떤 영상을 만드냐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하고 이게 또 1, 2만 원 하는 것들이 아니니까 구매하실 때 어떤 신중함을 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추후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편집이죠. 편집도 사실 영상은 뭐 편집이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과거 이제 리니어 편집이라고 그래서 선형 편집을 하던 시절에는 편집을 통해서 어떤 내러티브를 바꾸기가 어려웠지만 지금같이 이제 비선형 편집이 일반화된 시대 속에서는 편집을 통해서 그러니까 에디터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이야기를 충분히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배치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음악과 사운드에 연결된 어떤 그 긴장감의 요소들이나 텐션을 줬다 안 줬다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편집은 또 하나의 촬영과 또 별개로 또 하나의 예술적인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편집도 이 후반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편집을 또 얘기하다 보면 어떤 편집 툴을 사용하느냐가 꼭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죠. 편집 툴 일단 상당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사실인데 어떤 편집 툴을 사용하건 간에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자르고 붙이는 거니까. 다만 그것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이제 다양한 디지털 세대다 보니까 다양한 포맷, 코덱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어떤 기능들을 또 제공하느냐 트랜지션도 이제 중요한 요소, 편집의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또 이제 특수효과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능들을 제공하느냐도 굉장히 편집 툴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인데 그래서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양분하고 있는 건 어도비의 프리미어 프로 그 다음에 이제 애플사의 파이널 컷 정도가 되겠고 그 외에 뭐 아비드 또 소니 베가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편집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제 다빈치 리졸브 같은 색 보정을 하면서 편집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느냐도 사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 이들이 제공하는 어떤 기능적인 차이들도 있을 거고 이들이 편집을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파이널 컷이 좋냐 프리미어가 좋냐 되게 이런 채널들에서는 꼭 한 번씩 다루는 주제인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다뤄볼 생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프리미어와 지금 이쪽 책상 보이진 않는데 이쪽 책상에는 맥을 활용한 이제 파이널 컷으로 편집을 합니다. 두 가지 종류를 다 활용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일단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너무 극명하게 다르기는 해요. 이건 자세히 나중에 도 다루겠지만 큰 차이를 하나 보자면 프리미어에서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트랙들이 있는 요 창을 타임라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파이널 컷에서는 스토리 라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애플 쪽에서는 좀 더 이거를 이야기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 어도비에서는 이제 시간의 흐름으로 좀 바라보는 것 같아요. 파이널 컷이 직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직관성은 오히려 프리미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파이널 컷에서는 조금 더 애플의 아이폰 같은 느낌을 더 주거든요. 그러니까 모션이나 부드러움이나 이런 애니메이션들이 조금 더 플렉서블하고 다룰 때 뭔가 장난감 같으면서 되게 유연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효과들도 굉장히 프리미어에 있는 기본 효과들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많고 서드파티 플러그인들도 다양해서 저렴한 돈으로 구매를 하면 또 다양한 효과들이 그 편집 프로그램 안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물론 이거는 애프터 이펙트를 통해서 더 난이도 높은 표현들을 할 수 있지만 그 파이널 컷이라는 편집 프로그램 안에서만 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다만 저는 이제 개인적인 건 느낌인데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좀 딱딱한 느낌은 있지만 좀 더 정교한 느낌의 편집을 저는 할 때 유용하게 더 활용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모든 작업물의 한 70% 정도는 프리미어로 편집을 하고 한 30% 정도는 파이널 컷으로 편집을 하게 되는데 디테일한 차이점들은 이제 다음 영상 통해서 이제 한번 시연해 보면서 좀 다뤄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 여러분 이제 영상물이라는 최종 아웃풋을 얻게 되는데 이 영상물을 얻기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그러니까 기획이란 단계, 촬영이라는 단계, 편집이란 단계에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또 이제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변치 않는 법칙들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활용되어져야 되는 기능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 다양한 정보들 같이 한번 나누면서 차츰차츰 이 채널을 통해서 많이 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유튜버들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어렵고 이게 또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하기는 하지만 또 강의랑은 다르게 이렇게 뭔가 청중이 없는 상태에서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또 재미있는 경험인 것 같고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상에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더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분들이실 거기 때문에 저도 일단 이 채널의 방향성은 최대한 초보자와 초중급자를 대상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출 생각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뭐 이렇게 떠들어 이렇게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모르시는 분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기 때문에 그 처음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한 채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이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이제 시청을 해주시면 좀 실력이 많이 느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인사 이런 거는 정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